근데 이 단위원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해석은 단순히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를 단위원을 이용을 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 개념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 문제에서 활용하는 예시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주 쓰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수학 1에서 삼각함수를 해석을 할 때 이 단위원을 이용해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 단위원을 이용을 해서 삼각함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실제 문제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교과서의 삼각 방정식 단원에 있는 단위원하고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용을 해서 이 빗변의 길이를 1로 고정시킨 직각삼각형을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코사인과 사인을 정의를 내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단위원을 이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인 x의 그래프 그리고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단위원을 우리가 그냥 직접 이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데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이렇게 동경, 회전한 정도를 미지수 세타나 x로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코사인 x를 그냥 x, 사인 x를 y라고 놓고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는 성질과 원의 방정식을 연결을 시켜서 결국 원과의 위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가 아닌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 하고 여기 있는 사인을 y, 코사인을 x 그리고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x분의 y로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 요 원과 주어진 y는 2분의 1, x는 2분의 루트 2 그리고 요 경우에는 y는 루트 3x 하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관점에서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y는 2분의 1은 이렇게 가로선이니까 결국 요 가로선하고 만나는 교점 두 개가 원점하고 연결했을 때 동경이 x축과 이루는 각을 기준으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x는 2분의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만나는 교점이 원점하고 연결했을 때 동경을 기준으로 각이 몇 도만큼 회전을 했는가 y는 루트 3x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60도 각을 이루는 이런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이 단위원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x축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몇 도만큼 회전했는가를 가지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삼각 방정식과 함께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소개해줬던 문제가 오른쪽에 있는 예제 레벨 2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제곱이 되지 않은 채로 더해지게 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을 이용을 해서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단순 그래프만 가지고 삼각 방정식을 풀던 학생들은 이 사인 x랑 코사인 x를 더한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을 배워야지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이렇게 단위원 위에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사인 x를 y, 코사인 x를 x라고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결국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하고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때 만나는 교점이 x축 양의 방향과 몇 도각을 이루는 동경을 그리는가의 관점에서 방정식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정확히 이 원의 x절편, y절편을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고 그러면 만나는 교점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동경은 0도와 90도 각을 이루는 동경이구나 하고 x를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를 설명을 해도 수학 원수준에서는 방정식, 부등식 단원에서 이렇게 단위원을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많은 학생들은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 기본형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다가 이 단위원을 이용한 해석들을 많이들 까먹어요. 근데 이 단위원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해석은 단순히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거죠. 예제 레벨 3 문제는 실제로 작년 학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제곱이 되지 않은 채로 주어지게 되면 요거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보던 유리함수로 치환을 해서 풀 수 있는 최대 최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사인과 코사인이 제곱이 되지 않은 채로 등장을 했을 때에는 항상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을 생각을 하면서 얘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다시 원의 x좌표는 코사인이고 y좌표는 사인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 주어진 함수를 코사인을 x 그리고 사인을 y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요놈의 최대 최소값은 요거를 k로 놨을 때 앞에 예제 레벨 2 문제처럼 xy에 대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가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내가 얘를 y는 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 k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되면서 항상 2,-1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1을 지나는 직선이 요 원하고 만나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k라는 값은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결국 요 원과 지나가는 상황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0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음수값을 가질 때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을 해줘야지만 풀 수 있는 최대 최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직선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원하고 접하는 두 상황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결국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접하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라는 식을 이용을 해서 k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0,0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거리가 원의 반지름 1과 같다라는 식을 세우고 양변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양변 1을 날리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k는 0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두 개의 값을 가질 거고 정확히 이 두 값이 요 2,-1을 지나는 직선에 접할 때의 최대 최소값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결국 요 기울기 k값인 0일 때 최대고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최소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최대 최소값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가계 크기 x가 몇 도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최대 최소 문제는 가계 크기가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오히려 방정식, 부등식보다 이 단위원을 이용을 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위원을 이용을 해서 삼각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단위원을 이용한 해석이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갔다가 실제 학교 시험에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위원을 이용을 해서도 삼각함수를 해석하는 연습들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삼각함수 관련된 문제가 막혀서 이게 단위원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